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매직캡슐 광주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저는 오늘 그 매직캡슐 사업 설명회를 주관하는 주식회사 JS파워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강희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빛고울 광주에서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3N텍과 저희 JS파워가 함께 매직캡슐 사업 설명회를 열게 돼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저희가 2월 5일 날 지난주에 부산에서 사업 설명회를 한번 가졌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검토를 거쳐서 올해 1월 15일 날 매직캡슐 발명자이신 3N텍 최인섭 회장님과 매직캡슐 전국 판매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2월 5일 날 부산에서 사업 설명회를 1차로 했고요. 그 다음에 12일 날 오늘 광주에서, 그리고 26일 날은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인천하고 또 대구, 그 다음에 경기, 서울 지역에서 계속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 친환경, 저탄소, 저에너지의 획기적인 그런 그 대안인 매직캡슐, 세계 최초의 자동차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입니다. 에 대해서 사업 설명회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바로 3N텍 최인섭 회장님을 모셔서 이 매직캡슐 제품의 어떤 그 특징과 또 기술적인 장점과 또 어떻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그 기술적으로 그 좋은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을 마다하시고 매직캡슐을 생산하는 제조원 주식회사 3N텍과 판매원인 주식회사 JS파워가 함께하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매직캡슐을 발명한 장본인이며 또한 제조원인 3N텍의 대표로서 자동차 연료 공급에 근본적인 문제를 소상히 알리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3N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N텍의 3N은 엔진, 에너지, 환경을 뜻하며 바로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에서 지어진 회사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3N텍이 어떠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실 것입니다. 가솔린, 디젤, LPG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선박, 오토바이, 그리고 중장비와 같은 산업용 엔진을 공학에서는 내연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3N텍은 이런 내연기관에서 사용되는 연료를 구형과 신형 엔진 또는 중장비와 같은 엔진을 막론하고 주행 조건 또는 사용하는 조건에 알맞게 자동 조절해서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치와 점화 시기에 맞춰 완전 연소가 될 수 있도록 연료 입자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에 대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품의 이름은 거짓말 같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매직캡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어떠한 이유에서 자동차와 같은 내연기관 엔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신기술로 인정받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촌에는 71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이면서 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선박과 오토바이 또는 중장비 같은 산업용 엔진을 제외하고 정식으로 등록을 마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수만 해도 이미 10억 대가 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평균 7.1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억 대가 넘는 자동차와 아직 통계조차도 모르고 있는 내연기관 엔진들의 사용으로 발생된 환경 오염 물질은 지구촌의 대기 환경을 오염시켜 왔고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요 원인인 탄소 배출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 내연기관 엔진을 움직이기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연료를 운행 조건이나 또는 사용 조건에 알맞게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이 함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비롯해서 모든 내연기관 엔진은 완전 연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운행 중 수시로 변화를 하는 주행 조건이나 사용하는 조건에 알맞은 연료 공급 압력의 정확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분사 시간의 정확성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주행 조건이나 사용하는 조건에 알맞게 서로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비로소 완전 연소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완전 연소를 100%로 볼 때 연료 압력을 운행 조건에 알맞게 정확하게 공급하는 기술이 50%를 차지할 만큼 핵심 기술이며 분사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만 하는 기술 역시 나머지 50%를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기술 중 50%에 해당하는 분사 시간은 전자 제어 장치인 ECU와 엔진이 중요한 부품들이 타이밍 벨트에 의해 일체화되어 회전하는 속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관련 부품들이 정상적인 경우 분사 시간의 정확성은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0%를 차지할 만큼 핵심 기술이 필요한 연료 공급 압력은 운행 조건에 알맞게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이 제조사가 임의로 규정한 연료 압력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규정한 연료 공급 압력은 사용 조건에 비해 높은 압력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행 구간에서 많이 낭비되고 또는 적게 낭비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 구간에 걸쳐 연료가 낭비될 수밖에 없어서 분사 시간이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완전 연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연료 압력이 사용 조건에 비해 높다는 것은 연료가 불필요하게 많이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낮다는 것은 연료가 부족하다는, 연료 공급되는 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연료 압력이 사용 조건에 비해 낮을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엔진의 출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솔린이나 디젤 또는 LPG와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동차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연료가 과다하게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온실가스를 가중시키는 것은 높은 연료 압력으로 사용 조건에 비해 필요 이상 많은 양의 연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구촌에서 운행 중인 10억 대가 넘는 자동차와 수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선박과 중장비 같은 산업용 엔진들이 소중한 연료를 약 15%에서 무려 30%까지도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함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동차 보유 대수가 2천만 대를 넘어섰지만 예외 없이 이런 모순된 연료 공급으로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중한 연료를 약 15%에서 30%까지도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지구촌에서 운행 중인 10억 대에 달하는 자동차는 물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천만 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제조사들의 연료 공급에 따른 기술력 부족으로 네, 죄송합니다. 노이즈가 생겨서 결국 이제 제조사에서 연료 공급에 따른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주행 조건에 따라서 약 15%에서 무려 30%에 해당되는 소중한 연료를 낭비하면서 주행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전공한 공학 박사들과 일부 자동차 정비 기술자들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구형 엔진들과 중장비 같은 산업용 엔진들은 몰라도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신형 엔진들은 ECU라는 최첨단 장치가 전자제어로 연료를 정확하게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 연료 공급에 있어 분사 시간만을 제어하는 ECU라는 전자제어 장치가 마치 핵심적으로 작용해야만 하는 연료 공급 압력까지도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운전자들에게 사실인 것처럼 세뇌시켜왔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들이 잘못된 주장을 맹목적으로 믿고 정말 ECU가 연료 분사량을 정확하게 공급하고 있다. 연료 공급 압력까지도 정확하게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신형 자동차들은 ECU가 제한하는 신형 자동차들은 전자제어 장치가 핵심 기술력이 필요한 분사 시간은 물론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 압력까지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사실 확인을 위해 실제로 실험을 하는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시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연료 공급 압력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혈압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를 비롯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내연기관 엔진에는 연료 압력이 존재를 합니다. 사람의 혈압은 활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심장에 의해 혈압이 자동으로 조절되어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같은 내연기관 엔진에도 분명히 연료 압력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운행 중 수없이 변화하는 주행 조건이나 또는 사용하는 조건에 알맞게 사람의 심장처럼 연료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없애고 연료 공급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 실제 실험을 통해 연료가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실험 차량의 제조 국가나 제조사 또 차종은 구태여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자칫 실험 차량만 자동 조절 장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험 차량은 중소형 자동차가 아니라 ECU라는 최첨단 전자제어장치가 지배를 하고 최고의 기술로 인정되는 다이렉트 인젝션 개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GDI 엔진 4500cc 최고급 승용차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고급 승용차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이유는 중소형차로 실험을 할 경우 중저가 차량이기 때문에 자동 조절 기능이 없을 수도 있으나 국가이면서 최첨단 엔진이 적용된 최고급 승용차는 자동 조절 기능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차량에는 시험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를 설치했으며 실시간으로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압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전환 장치를 설치하여 온/오프 스위치를 이용 순간적으로 장치를 설치했다가 순간적으로 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 소모 양, 즉 연료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운전석 앞에 디지털 압력 게이지를 설치했습니다. 이 압력 게이지는 5kg/제곱센티미터 압력 범위 내에서는 측정 오차가 거의 없음을 시험 성적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kg/제곱센티미터는 압력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4500cc급 대형 고급 승용 자동차의 연료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선 시동을 걸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 압력과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 설치 후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 압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걸리자 엔진으로 공급되는 압력을 측정하는 디지털 압력 게이지는 3.1에서 3.2 사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약 3.1이라는 압력의 연료가 엔진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은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급 압력입니다. 그러면 비교 시험을 위해 연료 공급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로 전환을 하자 공급 압력이 약 2.5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급되었던 약 3.1보다 약 0.6 정도 낮은 압력으로 연료 공급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곧 약 19%의 연료 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약 2.5라는 압력은 자동 조절 장치를 개발한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압력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연료 공급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개발하면서 장치 내에 엔진이 작용하고 있는 것만큼의 적합한 연료를 자동 조절시켜 공급할 수 있는 기능만을 부여했을 뿐입니다. 우선 장치를 제거하고 원래의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서 엔진으로 공급되는 압력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행을 하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자 속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되는 연료 압력은 정지되어 있을 때와 거의 마찬가지로 큰 변화 없이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이지만 이제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자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는 RPM이 낮아진 상태이지만 공급 압력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은 가속 페달을 밟아 저속으로 달리던 고속으로 달리던 도로의 조건이나 주행 속도와는 무관하게 엔진으로 공급하는 연료 양은 거의 같은 압력으로 공급하도록 이미 설정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료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로 전환을 하여 설치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주행을 하면서 변화되는 압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동 조절 장치로 전환시키자 공급 압력이 약 2.5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속 페달을 밟아 주행 중 엔진에 공급되는 압력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을 위해 가속 페달을 밟자 속도 게이지는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설치 전과는 달리 공급 압력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낮은 압력으로 조절되고 있는 모습을 압력 게이지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 조절 장치 설치 전에 비해 반 정도에 해당하는 연료를 엔진으로 공급하고 있음을 압력 게이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설치 전과 동일한 시험을 위해 이제는 주행 중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자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는 RPM이 낮아지면서 공급 압력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설치 전과 같이 거의 같은 압력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 회전수에 알맞게 최소한의 연료를 선택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한 비교 시험을 위해 주행 중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순간순간 온오프 스위치를 이용해 설치 전과 설치 후의 공급 압력을 바로바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를 제거한 후 시속 100km 속도를 유지하고 공급되는 압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시속 100km 속도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 게이지가 가리키고 있는 공급 압력은 약 3.2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료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로 전환시켜 보겠습니다. 장치로 전환시키다 속도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공급되는 압력은 바로 1.8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자동 조절 장치를 제거하면 공급 압력은 다시 약 3.2로 바뀌고 또다시 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공급하는 압력은 1.7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설치 후 엔진으로 공급되는 압력이 현저하게 낮아지지만 주행 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연료 공급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주행 중인 자동차의 가속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 조절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주행을 했을 때 기존 자동차에는 가속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만큼 공급되는 연료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관계로 시속 100km라는 가속력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할 때와 거의 동일한 압력의 연료를 엔진으로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연료를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청하신 바와 같이 연료 공급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조사가 규정한
약 3.2kg/제곱센티미터라는 압력의 연료를 주행 조건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료 공급이 ECU라는 전자제어장치가 제어하고 GDI라는 최첨단 엔진이 적용된 최고급 승용자동차의 연료 공급 방식입니다. 엔진 회전수에 따라 분사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었지만 연료 공급 압력은 주행 조건에 알맞게 조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형 엔진과 신형 엔진을 막론하고 지구 초원에서 사용 중인 10억 대에 달하는 자동차는 물론 통계조차도 알 수 없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중장비와 같은 산업용 엔진의 연료 공급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지 여러분들이 대략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내연기관에서 내뿜는 환경 오염물질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가 왜 자동차를 비롯한 내연기관 엔진에서 내뿜는 불필요한 온실가스, 즉 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걱정해야만 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내연기관 엔진은 실린더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는 사행정 사이클을 통해 동력을 얻어 주행이 가능하다고 공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공기와 연료가 피스톤에 의해 흡입되고 압축된 다음 점화 플러그에 의해 폭발이 되면 연소된 가스가 배기되는 일련의 과정을 4사이클 행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연료 공급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연료가 공학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흡입된다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무언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3.2kg/제곱센티미터라는 동일한 압력의 연료를 주입을 하듯이 강제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조절 장치는 연료 공급에 있어 왜 필요하고 주행 중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에 의해 약 3.1로 규정되어 있는 연료 공급 압력은 매직 캡슐 설치 후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해 차단이 되고 주행 조건에 알맞게 자동으로 조절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압력이 차이가 큰 구간에서는 무려 50%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것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 연료 공급 압력이 기존의 3.2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엔진의 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속 100km라는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동조절장치 설치 전과 후를 상대 비교하는 시험도 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자동조절장치가 없을 때는 제조사가 임의로 설정한 3.1에는 규정된 압력으로 연료가 공급되었고 설치 후에는 1.7에서 1.8 정도의 낮은 압력으로도 100km라는 동일한 속도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속 100km라는 동일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도 1.7에서 1.8이라는 낮은 압력으로도 거뜬한 연료 공급을 제조사가 규정한 3.1이라는 과다한 압력으로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동일한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4에서 1.5에 해당하는 소중한 연료를 함부로 낭비하는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강력한 출력을 얻으려면 정확한 연료 압력과
정확한 분사 시간이 서로 일치했을 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정확성을 잃어버리면 바로 불완전 연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출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료를 엔진으로 필요 이상 많이 공급하면은 도리어 연료 낭비로 인해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만 커질 뿐이지 연료가 많이 공급된다 그래서 힘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셨지만 잘못 판단하면은 1.7에서 1.8이라는 연료 압력이 3.2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출력이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1.7에서 1.8이라는 연료가 낮은 압력이 아니고 그것이 정확한 연료 압력이고 3.1에는 무조건적으로 공급하는 연료 압력이 불필요하게 연료를 과다하게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무려 1.4에서 1.5에 해당하는 그런 불필요한 연료가 도리어 엔진으로 과다 공급돼서 배출가스로 바뀌고 또 그것이 완전 연소가 되더라도 이제 온실가스를 가중시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필요 이상 과다하게 공급되는 연료가 도리어 엔진에서 이상 폭발을 일으켜 배출가스로 둔갑하게 되고 지구촌의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고 설령 완전 연소가 되더라도 필요 이상 뜨거운 열기, 다시 말하면 온실가스이죠. 머플러에 손을 대면 그 뜨거운 열기를 느끼는 것처럼 그런 탄소 발생을 가중시켜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인구 4,700만에 등록된 자동차가 2천만 대 달해 지구촌 평균보다 무려 3배가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짧으면 몇 년에서 연령층으로 봐서 최소한 20-30년 이상씩 전부 다 운전을 하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자동차 연료 공급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떻게 연료가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2천만 대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들도 그렇고 내가 지금 40개국을 넘게 해외를 다니면서 기술을 소개하고 알리고 있는데 어느 나라 가든 자동차 연료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명쾌하게 아는 운전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공학 박사들 또 카센터나 아니면 자동차 정비기술자들도 연료 공급에 대한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런 문제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핵심 기술력이 필요한 연료 공급 압력에 대한 진실을 운전자들에게 철저하게 감춰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각 국가의 정부와 국제사회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3N텍이 개발한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흔쾌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가 염려하는 대기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를 의무 감축해야만 하는 환경 개선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3N텍은 이러한 신기술에 대해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인 상황에서 성능을 입증시키고 객관적인 성능 평가를 받기 위해 공인시험 기관의 매원을 얼마만큼 억제할 수 있는지 실험을 의뢰하여 획기적인 결과를 얻음으로써 KBS, MBC 뉴스 등 수차례에 거쳐 연료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 발명이 소개되었고 우수성이 TV방송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인 방송을 통해 보도된 영상 자료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의 매연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디젤은 도시 대기오염의 주 원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기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고된 지 6년 된 승합차를 대상으로 매연 측정 실험을 했습니다. 시동을 걸자 곧바로 시커먼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매연 수치는 53.9%로 측정됐습니다. 연료 공급을 조절하는 장치를 달고 똑같은 실험을 다시 했습니다. 엔진 회전수를 4,500rpm까지 올려도 매연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매연 수치는 9.5%로 장착 전에 5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이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 검사 방식으로 시험한 결과에서도 평균 77이던 매연 수치는 21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착 전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장착 후에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국민대 자동차공학대학원과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이 장치는 엔진에 공급되는 연료의 양을 주행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합니다. 연료가 과다하게 공급되는 것을 막아 매연 발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엔진에 필요한 연료만을 공급함으로써 매연은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출력이 떨어지는 단점은 없습니다. 개발업체 측은 이 기술에 대해 세계의 국내 특허를 획득했고 세계 80여 개 나라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자동차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매연은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최창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디젤 승합차를 공회전시켰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자 배기구에서 시커먼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염도는 60.7%. 엔진에 공급되는 연료량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실제 차량에 설치한 뒤 매연량을 측정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속 페달을 밟아도 더 이상 시커먼 매연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염도도 4분의 1 이상 감소했습니다. 공인기관에서의 시험 결과 모든 운행 조건에서 매연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시료를 장착 후에 매연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출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동차 매연은 필요 이상의 연료가 엔진에 공급돼 불안전 연소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과량 공급되는 연료를 줄이면 매연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매연 감소와 함께 15%까지 연료 절감 효과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료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공급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연료를 절감하고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특허를 마친 이 제품은 현재 미국과 중국 등 87개국에 특허를 출원해둔 상태입니다. MBC 뉴스 최창규입니다. 그래서 싹 올소리 하고 왔어요. 싹 마우라까지 싹 알았어요. 마우라까지 하면 190만 원. 50만 원 하고 출력이 나오고 있고 생각을 했는데 40만 원 타면 출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더 하나만 돌리려고 생각합니다. 배기가스 중간검사가 15개월로 접어들면서 불합격되는 노후차량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거듭되는 수리와 검사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이보다는 관련 부품들의 제기능 약화나 부품의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폐차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현상들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신부품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네, 그 부품은 바로 자동차의 출력을 향상시키고 배기가스는 감소시키는 연료압력 자동 조절 장치인데요. 노후 차량에 적정량의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완전 연소를 돕고 출력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장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성산검사장을 찾았습니다. 검사장에는 핵심 부품을 갈아 끼우고서도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노후 차량 소유자들이 많았는데요. 매연이 또 나온다고 또 그러네 이제는. 근데 이거 지금 불안전 갈아준 거라고요 이거 지금? 취재진은 검사에 탈락한 차량 2대를 선택해 연료 압력 자동 조절 장치를 장착시켜 다시 검사를 해봤습니다. 엔진의 최대 출력이 높아야 검사에 통과할 수 있지만 출력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노후 차량으로 검사에 통과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출력과 직결되는 일모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첫 검사 때와는 달리 압력 조절 장치 장착 후에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안자하고 엔진하고 바란스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거지. 불안자를 새거로 간다고 해서 매연이 안 나오는 조건은 아닙니다. 불안자하고 엔진 사이에서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품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료압력 자동 조절 장치가 다른 차량에도 같은 작용을 할까요? 첫 번째 시험 차량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아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 차량 두 대를 이미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검사장에서 실시한 부하 검사 결과도 역시 이 두 차량 모두가 검사에 합격했습니다. 취재진은 연료압력 자동 조절 장치가 자동차 공학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 전문대학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의 자동차학과 교수로부터 이 압력 조절 장치의 작동 원리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 연료가 일로 공급이 돼가지고 그 각 겹판에 그 상당히 그 복잡한 그 유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플로어에 그 안에 보시면 양쪽에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가고 내려오면서 속도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된 걸 제가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론적인 근거 하에서 그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았는가. 이 장치는 노후 차량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몇십만 원대의 높은 가격은 부담이 되는데요. 배기가스를 감소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부품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혈압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에는 연료 압력이 존재를 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을 때 혈압하고 또 이렇게 워킹을 했을 때 그럼 막 이게 뛰고 그럴 적에 그 혈압이 다 틀립니다. 심장 맥박도 다 이제 그 호흡수도 틀려지게 되고. 그런데 아까 실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신 것처럼 이건 실제 그 실험의 그 자동차에 해당하는 그 도표입니다. 아까 보신 그 압력을 보면은 3.1이라는 압력을 이 제조사로부터 설정이 돼 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 전혀 모르고 계실 거고요. 다만 그런 통상 예를 들어서 500rpm 정도는 이제 아이들링 상태, 그냥 시동을 걸고 가만히 있는 상태죠. 통상적으로 낮은 차들, 고급 차들은 500 정도가 됩니다. 대형 차들이든지.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한 700에서 800 아니면 한 1000까지도 이제 그 아이들링 압력이 되는데, 그 압력만을 갖다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3.1에는 압력 하나를 가지고 1000rpm이든 1500이든 2000이든 2500이든 4000rpm 이상까지도 오로지 그 3.1에는 하나의 압력만이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이게 연료 공급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2000rpm 정도다라고 그러면은 도로상에서 약 100km 정도의 속도가 100km 정도의 속도가 이제 주행 속도 100km 정도다라고 이제 대부분의 차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100 좀 넘든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좌우 5km, 10km 이내에서 다 이제 그 속도가 주어지는데, 동일한 2000rpm이라도 언덕으로 올라가는 2000rpm일 수가 있습니다. 또 2000rpm이면 평지를 달리는 2000rpm일 수도 있고 내리막길을 달리는 2000rpm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하는 압력이 3.1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각 속도별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1500이다, 2000이다, 2500이다, 3000이다. 각 rpm 구간에서 주행 조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주행 조건이나 사용하는 조건, 예를 들어서 짐을 많이 싣고 달릴 수도 있고 공차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rpm이 똑같으면 똑같은 압력으로 분산된다고 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짐을 많이 실었을 적에는 짐을 많이 실은 데 필요한 연료 압력이 존재를 하고, 공차일 적에는 공차일 때 필요한 연료 압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rpm만 동일하면 동일한 압력의 연료가 공급된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엔진 회전수의 정확도를 50%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면
이쪽에 연료 압력에 대한 그런 핵심 기술도 똑같이 50%의 핵심 기술입니다. 한쪽은 완성이 됐는데 한쪽이 전혀 완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그래프를 좀 넘겨주세요. 요거는 그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아이들링 상태에서 스타트 출발해서 100km 속도가 날 때까지 변화하는 연료 압력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차종도 여러 종류일 겁니다. 어떤 차는 3.15 아까 동영상에서 실험한 차처럼 3.2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건 고급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압력을 보면 3.5 하나 아니면 4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딱딱 끊어져 있는 거죠. 가변하는 것이 아니고 3.5kg 제곱센티미터로 설정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3.2가 아니고 3.5라는 안의 압력이 전 RPM을 다 똑같은 RPM에 똑같은 압력의 연료가 공급된다는 거죠. 그러나 연료 공급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1000rpm 정도 아주 소형을 해서 간다. 근데 짐을 많이 실은 부분에서는 높은 압력으로다가 연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가속력이 붙어서 속도가 점점 높아지면 점점 압력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1.53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연료가 부족한 현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2.53 이상이 되면 연료가 과잉 공급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실험한 동영상으로 봤을 적에 1.53에서 2.53 범위 내에서 속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설정한 공급 압력은 3.2라는 것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주행 조건이라든지 어떤 운행 조건, 뭐 짐을 많이 싣거나 적게 싣거나 이런 거 관계없이 RPM만 엔진 회전수만 주어지면은 무조건 그 압력으로다가 공급하는 이러한 연료 공급 때문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소중한 연료를 운전하는 여러분들은 본의 아니게 무조건 그 연료를 버리고 운전하는 그런 엄청난 피해자 입장이 되는 것만 아십시오. 우리 자동조절장치 매직 캡슐과의 인연은 그런 연료 낭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뿐만이 아니고 그 낭비되는 연료가 도리어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또 그것이 과잉 공급된 연료가 엔진에서 완전 연소가 되더라도 머플러에서 필요 이상 뜨거운 열기가 나와서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범이 되고 있는 그런 온실가스를 가중시켜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소중한 연료를 함부로 낭비하면서 끝내는 내가 스스로 환경을 망가뜨리는 환경 갖다 내가 나쁜 공기를 내 스스로가 마시는 그런 코믹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스리엔텍은 연료 공급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우리나라는 물론 현재 40개국이 넘는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국가들을 또 열심히 다니면서 자동차 연료 공급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기술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리엔텍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보다 돈 벌기에 급급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들의 높은 벽을 스리엔텍이 혼자 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라는 명칭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의 인연이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지구촌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직캡슐의 제3자 입장에서 설치를 사례 발표를 우리 재신정보 한정규 대표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한정규 대표는 한전의
한 18년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입장에서 본인 차에 지금 장착을 해서 직접 6개월 이상 운행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간략하게 그 사례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장착된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전에서 나와서 이제 전기 쪽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을 한 10년 동안, 12년 동안 46만 킬로미터를 전기 사업하느라고 전국을 지금 여기 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년에 제일 많이 돌아올 때는 8만 킬로를 제가 돌아다녔죠. 근데 해남 딴 것까지 제가 다 제 차 몰고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이 매직 캡슐대 소개를 받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50만 이상 계속 경유차를 소렌토 그 TLX 그 3000cc 이하죠. 제가 타고 다니면서 뭐 차가 이제 바꿀 때도 됐는데 제가 좀 더 타자에 대해서 이제 타고 있습니다. 우리 그 회사에 뭐 공용으로 좀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 20% 정도 세이브 되면은 뭐 한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이면 한 5개월, 뭐 5, 6개월 정도면은 이 돈 좀 뽑는다. 이제 하여튼 요금은 그래, 주유비는 한 5개월 정도 갑니다. 그 뭐 주유비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했는데, 그 이제 11월 15일 날 제가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하고 이제 인천에서 살고 이제 여의도까지 경인 고속도로를 이제 타고 오면서 이제 테스트를 쫙 해봤죠. 그래서 제 차는 45만 정도 소렌토 타시면은 그 함부로 추월 못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딸려갖고 그냥 오르막 같으면 제일 우측으로 빠지고 그냥 옆에서 제가 뭐 제 차를 잘하니까 우리 직원이 하더라도 추월하지 마라, 안 된다, 그냥 오른쪽으로 빠져라 그러고 이제 다니는데 이제 이거 달고부터는 이제 추월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제가 나왔습니다. 예. 좀 뒤에 좀 조정해 주세요. 가지 말고. 매직 캡슐이라고 검색해가지고 좀 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밟고 이제 도대체 이게 몇 킬로까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최대 풀로 이제 밟았죠. 보통 얇게 그 달면은 뭐 한 100km면은 2000, 한 120이면은 2500 RPM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사용자가 예, 됐어요. 제가 이제 할게요. 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매직 캡슐이라고 네이버에서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부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풀로 했는데 155km를 한번 뽑아봤어요. 45만 되는 차를. 아까 우리 회장님은 100km만 이야기하고 저는 불법을 해가지고 이제 맥시멈 도대체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155km까지 경인고속도로에서 한번 여의도까지 한번 뽑았죠. 그 RPM이 3000 정도. 3000에서 거의 3000에서 그냥 머물러요. 3000 이상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차에서 한번 뭐 혹시 테스트 해보세요. 155km 갔을 때 3000으로 갈 거냐 3500 RPM으로 갈 거냐. 아마 여러분들 차에 달리시면 3500에서 4000까지 RPM이 올라가실 겁니다. 근데 요거 딱 달면은 3000 이상 안 올라가요. 3000으로 가면서 150km, 140km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에서 한 500 RPM 정도, RPM적으로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더 느낀 건 뭐냐면은, 회장님이 좀 그 부분 아까 설명 좀 빠지신 것 같은데, 그 가스가 폭발할 때, 그 폭발하는 그 압력이 배기가스로만 머플러 쪽으로만 나가면 좋은데, 이게 압력이 너무 세다 보면은 역류해가지고 저쪽에 흡입 쪽에 에어 트로트 밸브 쪽에 에어 있잖아요. 그쪽으로 역류를 딱 나오면은 그 본네트 속에 일산화탄소가 생겨요. 그럼 그게 이제 차 달리니까 그대로 이제 차 내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이제 갈 때 주로 이제 그 냄새 맡기 싫어가지고 우리 차는 이제 그 보통 제일 오른쪽에 눌러가지고 내부 환기로 돌리잖아요. 바깥 공기 들어오면은 그 차량 내부에는 가스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가스가 발생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다니면서 지금 대부분 외부 흡입 쪽으로 좀 누르고 다녀요. 팬 안 돌리고 팬 돌리면 그것도 에너지 소비잖아요. 그 팬을 안 돌리고 달리는 그 주행으로 외부 쪽으로 환기를 열고 외부 공기를 끌어들이면서
뭐 히타든지 찬바람이 들어오도록. 왜냐, 가스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느끼느냐. 물론 저는 뭐 이렇게 다니면서 평상시에 상쾌하게 다니죠. 졸지 않고. 잠이 이제 첫째 없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느끼는 건, 어제도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제가 보령에 갔다 왔어요. 그 보통 집사람이나 우리 딸이 옆에 타면은, 조수석이 타면은, 보통 여러분들 가족들 타면은 졸는 것부터 먼저 할 겁니다. 조금 가면 졸아볼 겁니다. 옆에서. 졸지 마라 그래도 졸게 돼 있습니다. 옆에서. 그 요새 어제 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보령 갔다 오는데 어제 하루 한 번도 안 졸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조냐. 원래 여기 딱 타면은 그 자리는 조는 자리인데, 그래서 안 졸게 돼 있습니다.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딱 타면은 출근할 때 저하고 같이 한 번씩 가는데 타면 옆에는 졸아요. 그 여러분들 지금 타고 다니는 차들이 대부분 다 타면은 조수석은 항상 졸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거를 이제 그 바깥 공기를 유입시키면 반드시 졸아요. 그래서 바깥 공기를 유입하는 거 막고 차량 내부에서 순환하는 걸로 주로 보통 모두를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에 내가 호흡하는 이산화탄소도 나오는 것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차 타는 버릇을 항상 외부 공기를 무조건 빨아들이는 모드로 해서 달린다고요, 저는. 그럼 신선한 공기 들어오잖아요. 일산화탄소가 발생 안 되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나죠. 그럼 우리가 쾌적한 상태에서 졸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운전한다. 그럼 사고 발생 우려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뭐 그렇게 당연히 이제 나오죠. 옆에서 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그냥 깨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 차가 45만 46만 가도 이제 제 의도대로 마음대로 추월을 만들어요. 제가 추월하고 싶으면 추월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지금 가능합니다. 그 힘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5월달에, 원래 이제 5월달에 제가 이제 정기검사가 되는데, 그때 이제 체크해 볼 것은 이제 매연이 과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통과되느냐. 그것만 이제 하나 남아있죠. 그거는 뭐 당연히 여기 이제 자료들 보면은 매연은 뭐 없다. 뭐 걱정할 거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거는 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올리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매직 캡슐을 전부 이렇게 검색하면은 제일 첫 줄에 자동차 매직 캡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이제 모르고 했을 때는 전에는 여기 뭐가 나왔느냐, 화장품이 다 나왔어요. 매직 캡슐 하면은 여성분들 쓰는 화장품이 쫙 올라와요. 그거 저는 이제 네이버에 제가 파워 블로그입니다. 그 제가 딱 쓰면은 네이버의 첫 장의 첫 줄에 제가 쓴 글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보이는 전기, 안전하고 쉬운 전기, 저기 전부 다 제가 쓴 거거든요. 여기 좀 블로그에 보면은 이제 화장품 하나도 없죠. 옛날에는 제가 나타나기 전에는 전부 여기가 다 화장품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매직 캡슐 화장품. 지금은 매직 캡슐에서 자동차에서 지금 화장품을 제가 다 밀어내 버렸죠. 자, 여기에서 제가 했는 거를 한번 보면은 지금 제가 실제로 하는 거를 지금 계속 제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기를 쓰고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건데요. 여기 지금 요거 출고 소렌트 매직 캡슐 연비 개선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요 일기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연비가 출발할 때 출고 때 10.8입니다. 이 연비 10.8도 뭐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저게 최적 조건에서 그냥 자동차 주행 그 시험장에서 만든 연비 아닙니까 저게?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서울과 양재와 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출루 퇴근 쓰고 서울 시내 좀 돌고 가끔씩 충청도까지 고속도로 샥 갔다가 들어오고 인천 고속도로 잠깐 가고 요 지금 상태 저는 출퇴근 서울 시내 고속도로 충청도까지 가끔씩 가는 거. 지방 내려오는 건 요새 대부분 제가 이제 KTX로 다 이용해서 이제 지방 멀리까지 오지 않지만 10.8을 이제 여기에는 그 자동차 그 뭡니까 그 등록증에 있는 겁니다. 장착증 상태가 한 8, 9 정도 뭐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정도 순간가스 부족하다. 여기에도 소렌토 장착된 요겁니다. 그 지금 이제 제가 습관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주유를 돈으로 했을 겁니다. 5만원어치 넣어주세요.
4만 원 넣어주세요 했죠. 제가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메주캡슐을 달고부터는 저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40리터 넣어주세요. 50리터 넣어주세요. 30리터 넣어주세요. 이제 리터로 제가 그 주의하는 방법을 이제 완전히 바꿨죠. 그래 해야 요게 나오니까 돈으로 하면은 어떤 지가 뭐 싸게 팔고 어떤 지가 비싸게 팔면 이게 도대체 연비 계산이 아예 안 됩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대부분 저는 지금 현재 습관이 40리터입니다. 40리터면은 제 차에 한 90%까지 딱 올라가요. 이제 알죠? 50리터 넣으면 어떤 데가 뭐 풀로 넣어버려요. 산 집에 가버리면. 그 40리터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한 50년, 수십 년 되면은 이게 전부 다 기록이 나오면 그때 당시에 유가가 다 나옵니다. 뭐 네이버에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그 어디 갔다 왔다? 그 다음에 혼자 타고 갔다 왔냐? 네 사람이 갔다 왔냐? 이것도 연비에 또 영향이 있죠. 그럼 이게 봄에 갔다 왔느냐, 가을에 갔다 왔느냐, 12월 달에 갔다 왔느냐, 1월 달에 갔다 왔느냐, 시간, 그 계절에서 또 다르죠. 그래서 날짜 적어야 되고, 날씨도 뭐 마이너스 10도에 갔다 왔냐, 그냥 0도에 갔다 왔냐, 이것도 전부 다 연비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시험할 때는 11월 17일이면은 최고 연비가 나올 시점입니다. 저 때는 에어컨도 안 켜고 히터도 안 켤 때입니다. 저 11월 달에는. 요거 진행하면 작년에 12월 달에 엄청 추웠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히터를 제가 풀로 틀고 이제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당연히 연비가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쭉 해보니까 고속 주행 시도 3000rpm 이상 상승하지 않은 140km 이상. 저는 이거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주행거리자 여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430을 뛰었다. 그 10.7km 달성했다. 그 12년 된 차가 10.7km면은 대단하죠. 이제 이것도 한 번 해가도 안 됩니다. 계속 한 서너 번 계속 해야 평균 나옵니다. 그 한 번 딱 계산하면 안 되고 계속 한 몇 개월 정도를 해야 이게 평균 연비가 나옵니다. 2차 주유를 했다. 이때는 또 10.9가 나왔다. 11월 24일 날 히터 안 킬 때입니다. 아주 이때 최고 연비가 나왔었어요. 히터 안 켜고 다닐 때. 거의 비슷하죠. 평균 그러니까 지금 3번 해가지고 하니까 평균 10.5, 10.56 정도는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 넘어가면 이제 툭 떨어집니다. 외기온도 마이너스 10도, 눈 내린다, 뭐 8.8로 떨어졌어요. 히터 그냥 풀로 틀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히터 트는 거가 연비에 관계없던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 히터 켜면은 모터가 좀 돌아가잖아요. 그 점 에너지 아닙니까? 겨울철 좀 동계 시험을 하고 있다. 또 10.67 하면 올라갔다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제가 밤에 가서 또 해야 돼요. 또 넣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또 제일 최고 연비 나올 때 내년 올 3월 달에 또 최고 연비 나올 겁니다. 뭐 2월 말 3월 초에 아무것도 안 할 때 히터도 안 켜고 에어컨 안 켤 때 그때가 최고 연비 나옵니다. 이제 4월 달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에어컨 쓰기 시작하면 또 툭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20%면 저는 5개월이면 벌써 돈으로는 회수를 했죠. 나머지 부분들에서 힘 좋죠. 뭐 가스가 역류 안 해가지고 뭐 편안하게 돌아다니죠. 그럼 뭐 안전사고에 조금이라도 이익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저는 이제 증명을 다 했죠. 그래서 저는 뭐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뭐 이런 느끼고 감각으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전부 해보고 전부 계산해보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제가 볼 때 이론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저는 뭐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했겠죠. 옛날에 저도 뭐 우리 중학교 기술 때 흡입 횡정 압축 폭발로 해갖고 배기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걸 뭐 흡입 안 하고 그냥 강제로 밀어 넣어버리면은 그것도 문제 있다 이러고 저는 이제 제어 쪽을 했기 때문에 그 압력을 제어 장치를 써가지고 압력을 변동시킨다는 것은 제어공학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타임은 지금 타임을 해가지고 분사시키는 그 시간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타임은. 그러나 압력을 주행 조건에 따라서 변동시킨다, 제어 장치 변동시킨다, 도저히 어려운 발명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최 회장님은 그 부분을 전자 제어 장치로 압력 조절하는 게 아니고 공기 장치로서 압력을 조절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사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고요. 그 수고하신 우리 한정교 대표님께 박수로. 아무튼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 잠시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한 컷 찍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